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Stock Trend Prediction with Multi-Granularity Data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모티베이션인데, 주가를 예측하는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이제 단일 그래놀러리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래놀러리티를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일별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1시간, 5분 같은 미세한 주기 데이터들이 일별 데이터에는 없는 세부적인 세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를 다양한 시간 간격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예측에 멀티 그래놀러리티, 즉 다양한 주기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경우에 추세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추세 예측에서 멀티 그래놀러리티 데이터 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블과 데이터 간의 그래놀러리티 불일치로 인한 문제입니다. 만약 1일 간격 주가와 15분 간격 주가로 일별 주가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레이블이 이제 하루 간격이기 때문에 15분 간격 데이터에서 추출된 임베딩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놀러리티가 다른 두 임베딩을 퓨전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두 임베딩을 퓨전하는 직관적인 방법은 단순히 더하거나 컨캐터네이트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실제 투자 시나리오에서는 그래놀러리티가 다른 각 임베딩이 강조하는 정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베딩을 정적으로 결합했을 때 성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은 그래놀러리티가 다른 두 데이터가 동일한 시점에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예시로 최근에 큰 화제가 있었던 게임스탑의 쇼트 스퀴즈 상황 당시 주가입니다. 일별 주가를 보시면은 시가와 종가 사이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분당 주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 관찰됩니다. 만약에 단일 그래놀러리티로 모델을 학습할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는 무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멀티 그래놀리티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멀티 그래놀리티 데이터와 예측 타겟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래놀리티 임베딩들을 적응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시장 기술 지표를 기반으로 설계한 게이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학습은 그리고 피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필요한 지식인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이제 데이터로부터 효과적인 임베딩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이때 인포맥스 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맥스 원리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적용되는 원리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즉 상호 정보량을 최대화하는 원리입니다. AI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입력값이고 e는 해당 x의 임베딩입니다. 공식에 의하면 mi는 x가 임베딩에 의존적일수록 큽니다. 이 mi를 최대화하면 원본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인코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력값과 임베딩뿐만 아니라 시멘틱 디펜던시, 그러니까 의미 의존성이 존재하는 다양한 데이터에 이 m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mi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mi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mi의 하한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인포맥스 원리를 구현합니다. 공식을 봤을 때 n은 샘플의 개수로 고정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한을 최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다양한 형식의 손실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info nce 로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공식에는 discriminator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함수는 이제 x와 y를 입력받아서 실수 공간에 매핑을 해줍니다. 양성 샘플의 출력이 나머지 샘플들에 비해 클수록 손실이 작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MI의 하한을 최대로 하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멀티 그래놀리티 피처를 사용을 하는데 coarse grained 그러니까 넓은 간격으로는 1일 간격 데이터, fine grained로는 이제 15분 간격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제 예측 대상은 일별 수익률로 coarse grained와 granularity가 같습니다. 다음은 네, coarse와 fine grained 피처는 이제 공통적으로 T개의 거래일 그리고 D개의 statistics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statistic에는 고가, 저가, 종가, 뭐 거래량 같은 통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fine grained는 이제 coarse grained와 달리 이제 하루를 K개의 타임 피리드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매핑되는 차원수가 곱하기 T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 타겟은 주식의 수익률이고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특정 시점에 VWAP를 이제 특정 시점 VWAP로 나눠서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에는 VWAP의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VWAP는 이동 평균선과 유사하지만 이제 더 부드러운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단기 투자자들이 일별 가격 추세 분석에 자주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메소돌로지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CMLF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와 레이블 간의 그래놀러리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학습 단계에서 두 가지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커니즘을 설계합니다. 이때 MI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합니다. 두 번째로 어댑티브 RNN셀을 활용해서 멀티 그래놀리티 피처를 퓨전합니다. 이 과정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임베딩을 동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주식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각 데이터의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 상태를 반영할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는 어댑티브 퓨전 모듈을 설계했습니다. 이 모듈에는 게이트 메커니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게이트 펑션의 매개 변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첫 번째 과정인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의 컨트라스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전학습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의 메커니즘은 크로스 그래놀러리티 메커니즘과 크로스 템포럴 메커니즘입니다. 크로스 그래놀러리티는 이제 코어스 그레인드와 파인 그레인드 간의 일관성을 포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고 크로스 템포럴은 지금까지 추세와 현재 상태의 연독성을 포착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은 MI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info NCE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네, 크로스 그래놀러리티 컨트라스트 모듈은 파인 그레인드와 코어스 그레인드의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페어로부터 계산된 디스크리미네이터 출력값들을 사용해서 손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템포럴 모듈은 이제 오토 리그레스 모듈을 통해서 현재 이전까지 추세를 반영을 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한 뒤에 그것을 이제 앞에서 봤던 크로스 그래놀러리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그 현재 상태를 반영을 하는 피처는 파인 그레인드와 코어스 그레인드를 그냥 컨캐티네이트해서 만듭니다. 본 논문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로그 바이리니얼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공식에서 보이는 행렬 W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최적화 시 학습할 수 있는 선형 변환 행렬입니다. 이 모델의 출력은 두 입력값 간의 유사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함수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양성 샘플의 유사도가 음성 샘플의 유사도에 비해서 클수록 손실이 최소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제는 어댑티브 멀티 그래놀리티 피처 퓨전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장 상태에 따라서 적응적으로 피처를 퓨전하기 위해서 시장 기술 지표를 구성을 하고 게이트 베이스드 멀티 그래놀리티 퓨전 모듈을 설계합니다.
이때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 같은 시장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그리고 이 논문에서 새로 생성한 지표 두 가지를 포함을 합니다. 퓨전 모듈에 사용되는 이제 기술적 지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널리 알려지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기술적 지표들을 포함한 세트를 I로 정의를 합니다. 이때는 변동성과 모멘텀, 추세를 표현을 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 그래놀리티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인디케이터 두 개를 새로 설계를 해줍니다. 이때 이 값은 앞에 컨트라스티브 러닝 모듈에서 사용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크로스 그래놀리티와 크로스 템포럴 특징을 반영을 하는 이 지표들을 각각 알파와 베타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들을 사용을 해서 두 피처를 적응적으로 결합한 피처를 생성한 뒤에 RNN 셀에 전달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을 위한 게이트 펑션의 공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게이트는 시그모이드 활성함수 의에서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헷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 메커니즘 위에서 새로 생성된 피처인데 각 게이트에 의해서 이제 결합 시 가중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놀러리티를 이 게이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응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RNN 셀에 전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피처는 RNN 셀에 전달이 돼서 예측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학습에서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조정을 하고 이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이 피처들을 어댑티브 퓨전 모듈로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된 피처를 RNN 셀에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 어댑티브 퓨전 모듈과 RNN 셀을 합쳐서 어댑티브 RNN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타임 스텝의 셀에서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와 새로 생성된 이제 피처를 전달받아서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타임 스텝 t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행렬 변환을 통해서 예측값 y 햇을 얻게 됩니다. 모델 학습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나뉘는데 프리 트레이닝의 로스는 프레딕션 로스, 컨트래스티브 로스, 그리고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합입니다. 이때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모델의 가중치를 제한을 해줘서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프리 트레이닝이 끝나면 이제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미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을 시키고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이 인코더 디스크리미네이터 관련된 값을 제외를 하고 이제 프리액션 로스와 레귤러라이제이션만 포함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되게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모듈은 진행이 되고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데이터셋이 실제 주가 지수인 CSI 300, CSI 800 그리고 나스닥 100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국 분들이 하신 거다 보니까 CSI가 상하이 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주가 지수를 사용을 했고 1일 간격 데이터와 15분 간격 데이터를 사용했고 피처는 고가, 저가, 시가, 종가, 거래량 그리고 VWAP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나스닥에서는 VWAP를 제외를 했습니다. 모델 평가는 RMS와 MA로 진행을 했고 다양한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성능 비교를 위해서 일반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인 LR이나 트랜스포머 그리고 최신 주가 예측 모델들의 성능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피처의 그래놀러리티에 따른 성능 변화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피처의 그래놀러리티를 이제 변형해 가면서 입력으로 전달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멀티 그래놀리티의 RNN은 파인과 코어스를 이제 단순히 콘캐트네이트한 피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MLF의 각 요소의 유효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CMLF에 대해서 이제 아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 이때 각 요소는 이제 CT는 크로스 템포럴,
CG는 크로스 그래놀리티, AMFM은 그 퓨전하는 모듈이고, MII는 그 새로 생성한 그 인디케이터입니다. 실험 결과 파인 그레인드 RNN의 성능이 코어스 그레인드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그 그래놀리티 차이를 고려를 해주지 않은 모듈이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활용했음에도 이제 레이블 간의 그래놀리티 일치로 인해서 효과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멀티 그래놀리티를 사용을 했을 때 싱글 그래놀리티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 예측에 이제 하나의 주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주기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성능이 전부 기존 CMLF에 대해서 낮게 나왔다는 것은 이제 각 요소가 주가 예측을 돕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해서 실제 투자에서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투자 방식은 탑 K 드랍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예측 점수가 가장 좋은 상위 K 종목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각 거래일마다 예측 점수가 낮은 어, 특정 개수의 종목을 매도를 하고 가장 예측 점수가 높은 같은 수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 식으로 이제 K개 종목을 이제 보유합니다. 이때 이제 실제 제약 조건을 고려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것도 다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회전율은 매일마다 같은 수를 사고 팔기 때문에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벤치마크는 이제 이 지수 자체의 수익률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뭐 예측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 지수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누적 수익 곡선을 봤을 때 빨간색 가장 위에 있는 것이 CMLF인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의 수익률은 이 전체 기간 결과 24.24%인데 CMLF는 67.10%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률이 42.86%로 가장 높게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정량적 분석도 진행을 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정량적 지표로 랭크 IC, 랭크 IR, 뭐 샤프 레이시오, AR, MDD를 사용을 했는데 랭크 IC는 예측 정확성을 의미하고 랭크 IR은 이제 벤치마크에 비해서 초과 수익을 얼마 달성을 했느냐, 그리고 샤프 레이시오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 AR은 연간 수익률, MDD는 이제 최대 손실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제 모든 정량적 지표에서 이제 최고의 성과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대비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한 스톡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TSNE로 차원 축소를 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두 그래놀러리티 피처를 단순히 컨캐터네이트한 멀티 그래놀러리티 RNN의 분포를 보시면 수익률 상위 20%와 하위 20%의 분포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을 해서 피처를 조정을 한 CMLF의 경우에는 두 분포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더 높은 품질의 피처를 학습을 해서 다양한 추세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MLF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학 학생 이번에 첫 발표죠? 네, 첫 발표입니다. 첫 발표 같지 않게 아주 여유 있게 잘하네요. 응?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그, 이 연구,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게 실제로 잘 동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가지 그래놀리티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에서야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돈이 벌려지는지. 아,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보겠습니다.
예, 멀티 그래뉴러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주가 데이터에서의 그 단위는 굉장히 여러 그래뉴러티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효과적이면 사실 더 확장해서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도나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언급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그래놀러리 여기서는 하루와 15분 간격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그래놀러리티를 적용을 해도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뭐 음. 2개 이상을 한 번에 적용하는 걸 하겠다라고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왜 하루와 15분을 정했는지에 대해서는요? 일단 하루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래놀러리티이기도 하고 그 레이블도 그래놀러리티가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를 넣은 것 같고요. 15분은 왜 15분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어댑티브한 모델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어댑티브를 고려하고 있는 요소가 일단 RNN 모델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타임 변화에 따른 변동성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구조를 쓰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크로스 템포럴 정보를 로스 펑션에 반영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 밖에 어댑티브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어댑티브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그 음, 시장 상태에 따라서 그 반영되는 비율을 다르게 조정을 한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상태 를 표현을 하는 기술적 지표를 넣음으로써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 시장 지표를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게이트 펑션의 값이 이제 시장 지표를 포함한 값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이 마지막에 이제 임베딩을 이제 결합을 할 때 이제 가중치 느낌으로 사용을 해서 피처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댑티브하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기의 기술적 지표가 실제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요? 네, 이건 시간 그 뭐 이동 그러니까 변화된 평균선. 값을 모델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 지금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어댑티브하게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술적 지표가 실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지표예요? 네네. 뭐 이동 평균선 같은 음, 지표입니다. 음.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요. 지금 이 둘의 차이가 B에서는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크로스 모달리티와 크로스 템포럴을 이용한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학습한 결과 네, A는 그렇지 않은 거.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안한 로스 펑션에 그러니까 둘 다 멀티그래놀티를 쓰는 건데 그리고 둘 다 RNN 기반의 모델인데 제안한 로스 펑션을 적용하기 전과 후 이것만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어요? 네, 저 도메인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네, 지금 이 논문은 그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래놀리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멀티 피처 융합하는 방법 제안하는 것 같은데 혹시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른 이 방법 자체는 이제
다른 데이터나 다른 도메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언급하고 있는 그런 다른 도메인이나 혹시 논문에서 언급이 없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른 적절하게 적용할 만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주식 말고. 일단 그 여기서는 논문상에서는 주식에 관련된 내용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급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주식에 보통 사용되는 모듈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논문에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주기로 존재를 하는 그런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AMI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전기 데이터가 뭐 하루 단위로 존재를 하고 뭐, 뭐 수도 데이터는 뭐 5분 간격으로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결합을 할 때 뭐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에도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주식 데이터에만 특정되게 특화되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는 없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점에서 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지금 주요한 컨셉이 분당 주가와 일별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다르니까. 근데 이 둘 간의 어떤 크로스 그래뉴러티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극대화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 컨셉이잖아요. 그 네. 둘의 어떤 일관성을 맞추어 주겠다는 차원에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주가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학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예측을 하면은 하루 단위의 데이터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인데, 그걸 더 잘게 쪼개서 또는 뭐 더 그래놀리티를 더 크게 해서 그래놀리티를 조정함으로써 그 둘 간의 일관성을 맞춰준다. 이게 예측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왜 예측에 긍정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일단은 파인 그레인드와 코arse 그레인드 간의 이제 그래놀러리티 차이가 있는데 레이블이 애초에 코arse 그레인드다 보니까 두 가지 일관성을 맞추는 과정이 이제 레이블 간의 그 괴리를 좀 조정하는 것에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단기 투자자 그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다양한 주기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시도를 해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뭐 뭐 간격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시메트릭 디펜던시가 있으면은 서로를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사용을 하다 보면 무시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두 개를 같이 퓨전을 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일종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컨셉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이미지에서는 그걸 뭐 뒤틀고 뭐 어떻게 하고 로테이션 시키고 뭐 이러면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 타임 시리즈의 특성에 맞게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정말 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이런 시도는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그지? 셀프 네.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타임 시리즈 열을 일종의 틀어버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그 어떤 내부의 경향성을 학습하게 하게끔 뭐 이런
컨셉으로 보이는데 이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나요? 셀프 슈퍼바이즈드 관점에서 설명을 하나요? 개념을? 네, 애초에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오브젝티브는 아무래도 MI를 최대화하는 것 같고요. 그 두 가지 그래놀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조학습 자체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클래스 중 하나다 보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자체가 시계열의 다른 도메인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었대요. 시계열의 다른 도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수식을 항상 주식 추세, 주식 트렌드 프레딕션에 관해서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다른 도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저 있는데 저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그 하는 이유가 임베딩 추출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MI 그 로우 바운더를 네거티브 샘플로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컨테스트 러닝 페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포지티브 페어는 어떤 거랑 묶이고 네거티브 페어는 어떤 거랑 묶이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그 크로스 템포럴하고 크로스 그래놀리티가 다른데, 크로스 그래놀리티는 포지티브 페어가 이제 같은 시점에 코어스 그레인드와 파인 그레인드가 묶이는 거고, 이제 네거티브 페어는 다른 시점에, 현재 시점에 코어스 그레인드와 다른 시점에 파인 그레인드가 묶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템포럴은 이제 오토레그레시브로 추세를 반영을 하는 이제 피처를 따로 만들고, 이것을 고정을 하고, 이것과 현재 시점에 이제 그 이파인과 코어스를 컨캐트네이트한 이 피처를 비교를 하는 것이 퍼스트 페어고, 이제 네거티브 페어는 이제 이 히스토리컬 트렌드와 이제 다른 시점에서의 이제 컨캐트네이트된 피처를 이제 묶는 것이 이제 네거티브 페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그 컨트라스트 러닝을 한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컨테스트 러닝을 하면은 그 데이터 자체에 인베딩을 추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특殊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어떤 특별한 그 값을 더 중요하게 해서 추출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보통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컨테스트 러닝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단순히 이 두 가지를 컴패터네이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 코어스와 파인 그레인드 데이터 간 일관성이 무시가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이의 연관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피처를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MI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크로스 템포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는 이제 이전까지의 추세를 이제 현재와 이제 그 연속성이 있도록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논문상으로는 이 히스토리컬 트렌드가 상승세이기 때문에 커런트 스테이터스 상승세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이 트렌드와 스테이터스 사이의 MI를 최대화하도록 만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또 질문 있는데요. 그 모델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뭐지 예측할 때는 이제 그 컨, 그 일별 데이터랑 15분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딩된 값들을 가지고 이제 RNN에 돌려가지고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 그 하루에 대해서 15분 단위로 이제 쪼갠 데이터도 이제
나름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코딩 할 때도 시계열적 정보를 좀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별 정보에 대해서는 그런 게 딱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코더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딱히 없었나요? 혹시 피처 인코더를 할 인코더, 때 네. 네, 인코더 관련해서는 인코더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언급은 어, 코어스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인코딩이 되고 파인이 투레이어 투레이어로 인코딩이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네, 그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쪽에서 트랜스포머나 LR 같은 부분은 이제 밑에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일별 정보만 사용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15분 정보도 같이 사용된 건가요? 15분 단위로 들어간 데이터도? 이 밑에 부분은 네. 일별 정보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일별 어,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가 돼서 그러면 15분 넣었을 때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 결과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좀 뭐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다루는 쪽에서 또 활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발표 수고했습니다.